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거의 50일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일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전장 지역에 보면 일단 러시아가 공세 종말점을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 작전을 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쪽 지역에 봄이 왔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전부 다 진흙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진흙벌이 아니라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올 정도로, 또 전차나 심지어는 장갑차 이런 것들 트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세 종말점은 물론이고 그러한 지형적, 기후적인 요인으로 봐서도 공세 작전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부차라는 곳에서 양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 학살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차라는 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로부터 북쪽, 즉 러시아군이 일시 점령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진들이나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리 곳곳에 마치 지나가는 민간인한테 그냥 무조건 쏜 것 같은 이러한 시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군기가 문란한 부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민간인들을 사살한 그 살인범들을 일일이 잡아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러시아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철저한 그러한 응징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약 50일 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러시아군이 합동작전에 있어서 아주 큰 실패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지상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중우세권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공격할 때 근접 항공 지원, 또 정밀 유도 폭격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세계 2위라는 러시아군의 공군이 공중 우세권 확보도 못했고 또 그러한 근접 항공 지원, 정밀 유도 폭격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러시아군이 저게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군대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군이 의외로 무인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 어쩌면 전혀 못하고 있다. 무인기로 인해서 적의 근접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또 이러한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화력 자산과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폭격 또는 포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또 요즘 무인기는 자폭 능력이 있어서 일개 병사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에 따라서 날려가지고 가까이 있는 전차라든지 직결 중인 적을 공격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의 활용이 아주 저조하다. 이것이 여태까지의 큰 교훈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징병제 군인들의 한계입니다. 러시아는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무 기간이 12개월입니다. 12개월밖에 되지 않는 징병제 군인들의 이번 전투 능력을 보면 아주 저조하죠. 포로가 됐을 때는 징징거리고 엄마한테 전화하기 바쁘고 징병제 군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징병제 군대를 가지고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지 징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공격을 받는 입장이다, 내 고향, 내 부모를 지키는 입장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징병제 군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론전에 있어서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 국영방송이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파시스트 국가, 또 젤렌스키를 히틀러와 비유를 해서 악인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그러한 무대에서는 완전히 여론전에 있어서 러시아가
나쁜 나라로, 푸틴이 악마로 지금 됐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러시아 쪽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 우크라이나 주부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 부대가 돼서 그 효용성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댓글 부대들이 많은데 이 댓글 부대들이 이런 여론전 형성과 정당성 형성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댓글 부대 요원들도 영어 공부 좀 해놓으면은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여론전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차 얘기가 됐지만 러시아군의 정비와 보급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속품이 없거나 부속품이 망가져서 차를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 군 내에 상당한 부정과 부패 또 군수 물자의 팔아먹기 이런 등의 구질적인 병이 아닌가 하는 관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정부패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군수와 보급, 수송, 정비에 대한 등한시했기 때문에 커다란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경제 제재의 효과입니다. 처음에 경제 제재 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보면 글로벌 기업 500 순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 다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 이득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고 싶었겠지만 하도 비난 여론이 오니까 어느 누구도 창피해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100일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일이 안 가고 앞으로 2, 3주 이내에 어떤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여파, 즉 세계 공급망에 대한 여파, 또 이 러시아에게 부과된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당 기간 존재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잘 단결해서 슬기로운 그러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